땅을 찾게 되면 그 땅을 찾은 걸 가지고 가설계라는 걸 해서 방의 개수가 몇 개 나오고 그 방의 개수에 따라서 이 주변 시세에 따라서 금액을 얼마에 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첫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모의 김영호 대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1차적으로 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를 그래도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땅을 보는 방법이에요. 제일 문의가 주시는데 어느 지역의 땅을 봐야 수익성이 많이 나느냐를 판단하시려고 하시는데, 우선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땅을 보는 방법은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만약에 확률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우선 지하철 노선도를 제가 보고 땅을 찾는 게 가장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선은 모든 노선에서는 강남을 경유하는 노선을 가지고 지역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7호선 라인이랄지 5호선 라인이랄지 9호선 라인이랄지 강남으로 가는 곳은 멀지만 그 지하철이 간다면 그 주변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땅값이 비싸지 않고 그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가셔야 돼요. 가지 않고 그냥 땅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셔갖고 내가 어떤 규모의 땅을 찾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다 보면 분명히 그 땅은 나오게 돼 있어요. 땅을 목록화 시켜갖고 준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땅이 건축하기에 일조권이나 아니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설계나 아니면은 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알아본 결과를 가지고 추리는 겁니다. 5개의 물건지를 갖고 왔는데 그 5개의 물건지에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들로 해서 전부 이 확률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수준의 땅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 일을 하시는데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에 맞춰서 그 부동산들이 연락을 해주기도 하고, 땅을 찾게 되면 그 땅을 찾은 걸 가지고 가설계라는 걸 해서 방의 개수가 몇 개 나오고 그 방의 개수에 따라서 이 주변 시세에 따라서 금액을 얼마에 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첫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단순 계산으로 할게요. 뭐든지 이 일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단순 계산,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집의 개수가 얼마라서 그거를 판매했을 때 내가 투자한 비용보다 수익이 나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비용에 뭐해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하고 하시려고 하면 우선은 속칭 그렇게 얘기할게요. 배짱이 없어집니다. 배짱이라는 거는 처음에 많은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은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봄으로써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물건지를 또 만들고 공사를 하고
또 수익을 남기는 거에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거고 그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합니다. 배짱이 없다고. 이 일이라는 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은 잃는 일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분명히 또 다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순 투자, 내가 들인 돈과 방의 개수를 만들어지는 것을 대비했을 경우 얼마라도 남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신다면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또 질문하시는 부분이 대출이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대출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맞습니다. 소자본으로 공사하려고 하시거나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아주 혜택이 좋았던 시공비 자금의 80% 대출이 지금 관련 금융기관에서 지금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은 중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 판단이 아직 모호합니다.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 대선이나 아니면 내년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그 80% 시공비 80%에 대한 대출이 유지가 되는지 폐지가 될지는 지금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아예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관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자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사업을 하시기에는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많은 문의를 받을 때 이제 확고하다고 해야 되나요? 옛날보다는 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집을 지어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생기신 거는 장기 코로나의 영향도 아주 가세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종식된다는 말도 없고 코로나 이외에 다른 그런 질병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 2년이라는 코로나 세월을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확신한 건 있죠. 내가 어떤 대출금이나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자영업을 한다? 자영업을 했을 때 지금 솔직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지금 확연하게 나타났어요. 맛집. 코로나에도 장사 안 되는 경우 없었습니다. 더 호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영업을 했을 때 특정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그 직종은 모든 직종들이 다 폐업을 했어요. 부동산은 솔직히 말해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아파트는 고공행진을 했고 월세, 전세 가격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해요. 뭐냐면 아파트는 관리비를 냅니다. 근데 그 관리비 수준이 지금 웬만한 원룸의 월세 정도 하는 것들도 있고 물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달 나가는 이런 고정 이 지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겁을 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면 내가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게 되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지금 이런 임대 수익을 보게 된다면 굳이 그런 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나 이런 분들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관리비를 낼 것 같으면 요즘 좋게 지어진 빌라도 많다라는 인식이 확연히 많아졌습니다. 빌라에는 솔직히 관리비라는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건물 청소와 아니면 그걸 관리해주는 비용이 전체 n분의 1로 해서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 한 4, 5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내면 그걸로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설하고 별로 나쁘지 않은 빌라를 공략해서 주거에 대한 안정을 갖고 다른 것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각인된 해가 이 코로나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문의받는 게 그거예요. 명퇴자금이 얼마인데 내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막 그랬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라 주인 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매 물건지를 사서 내가 안정성 있게 내 집에 살고 임대 수익을 받는 걸로 해서 사시면 그렇게 어렵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빌라의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하는 분들 많아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땅값 많이 올랐죠. 그러나 내년이 되면 땅값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조금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역경을 거치시면서 판매하거나 내가 어떻게든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분들이 팔고 하다가 마지막에 파는 것이 땅이에요. 아니면 건물이고요. 내가 그보다 먼저 팔아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가격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 보면 상대도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땅을 공략하는 것도 내년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이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집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건물주가 관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죠. 뭐냐면 면허권을 가진 건설회사에다 의뢰를 하시고 또 그 외에 설계, 그 다음에 건축을 관장하는 감리, 구조를 감리하는 구조 감리, 철거도 요즘에 많이 강화됐죠. 그런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권도 솔직히 말해서 신축을 할 때 나오는 자금들은 다 금융권에서 신축자금 대출로 공사가 진행한 이후 후차로 기성을 청구해서 받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같이 아는 지인한테 아니면 동네 업자한테 잘 지어주세요 이런 형식의 그런 공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워낙 수월합니다. 그리고 맡기시면 돼요. 그 맡기시는 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별로 공사 어렵지 않다. 다 그런 제도권 아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 거기서 또 중요한 거 있죠. 가격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형성된 공사에 대해서 재공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받아왔는데, 가격은, 신축에 대한 가격은 장기 투자입니다. 40년, 50년을 투자하는데 가격을 평당 10만원, 20만원 그걸 논할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제 가격을 주고 또 그 업체를 최대한 많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신 후에 공사 계약을 하시면 전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하시는 건축주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싸게 공사를 하는 게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공사에 대한 건축비는 어느 일정 포지션 이상이 투자가 돼야지만이 공사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절대 3개 이상의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신 후에 그의 평균치를 내신 업체가 가장 적정 수준이라는 것을 저희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고가의 공사도 솔직히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너무 저가 공사도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그런 형식의 먹튀라고 하죠. 공사비만 받고 공사 계약을 하고 난 다음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건축주에게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공사비를 증감시키는 업체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선은 공사에 대한 질을 판단하지 않고 건물주께서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시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공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자, 그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한 제한이에요. 제한이 어떤 거냐? 뭐 3D나 2C도, 그 다음에 공사 C방도에 맞춘 여러 가지 형태를 미리 보여주고, 그 보여준 내용이 충분히 갑과 을, 여기서 갑이라는 거는 건축주고 을은 시공사, 이 둘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거친 후에 서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서로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고가의 비용에 공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은 서비스 해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공사비의 책정은 딱 그 공사에 맞게끔 책정된 비용에 의해서만 공사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다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큰 공사를 하니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공사비가 최적화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계약된 내용에 의해서 시공사는 절대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의들을 많이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을 계속 오래 하면서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의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사업이고 뭐 어떤 방식인데, 이런 일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국가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집을 많이 늘리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정년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도 솔직히 공사업계에 뭐 시공자나 아니면 기술자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장래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주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뭐 주변에 있는 그런 노후된 주택을 공사함으로써 가구수도 늘고, 그 다음에 도시나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고, 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뭐 어떠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집을 짓는 일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기술자로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또 2차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는, 많은 문의를 하시는데 제일 키포인트는 단순히 그냥 뭐 알아보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본인이 직접 몸소 이 계통으로 뛰어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해 갖고 알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거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뛰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절대 이 사업을 해서 후회하시는 분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실제로 이 일을 하셨던 분들하고 뭐 서로
진짜 집을 짓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걸 뭐 직접 알아보셔갖고 땅을 구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방송을 하는 걸로 해서 다음 편부터는 그렇게 나가는 걸로 해서 진짜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면 아, 왜 우리 김 대표가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제 말만 듣고는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그분들의 느낌, 그게 김 대표가 말한 게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걸로 해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건물을 계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